안녕하세요. 구리한 양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뼈주사 자주 맞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아플 때 관절 주사 한 번 맞으면 금방 편해졌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반복될수록 주사에 의존하는 패턴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은 관절 주사,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의 원리와 흔히 이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주사 말고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붓고 아프면 병원 가서 뼈 주사 한 방 맞고 버텼어요. 이제는 1년에 서너 번은 맞는 것 같아요. 주사 안 맞으면 걸을 수가 없어서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정말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 힘들다는 것. 둘째, 통증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그 방법만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 주사라고 부르는 건 보통 관절 안이나 주변에 놓는 소염 목적의 주사, 그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을 강하게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붓기와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빨리 낫게 해주는 치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사는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낮춰주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관절이 왜 반복해서 아픈지, 관절이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 뭔지까지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사이에 계단을 더 오르내리고 무릎을 더 쓰고 어깨를 더 무리해서 쓰면 결국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주사를 찾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를 정리해 볼게요. 관절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는지, 어디에 맞는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고 모든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 보고되는 부작용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 내 상황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째, 혈당 상승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불안정한 분들은 주사 후 며칠간 혈당이 확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 맞고 난 뒤 갈증이 심해지거나 소변이 잦아지거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혈당을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관절 내 감염입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관절 안에 세균 감염이 생기면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고 붓고 열감이 올라가고 전신열이 동반될 수 있어서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면역 반응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 주사 부위의 피부 변화입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움푹 들어가거나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복될수록 신경 쓰이는 변화가 될 수 있죠. 넷째, 힘줄이나 인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깨처럼 힘줄이 중요한 부위는 통증이 줄었다고 무리하게 쓰다가 힘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뼈나 관절 구조 쪽으로 부담이 쌓이는 문제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기간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관절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사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주사로 통증이 내려간 타이밍에 무리하는 패턴이 겹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같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에는 신중한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맞고 좋아지면 또 맞자가 몇 년 단위로 이어질 때는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관절과 근육의 통증, 저림, 뻣뻣함 같은 양상을 크게 비증 범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 주변 순환이 막히고 과사용이나 긴장, 차고 습한 환경 같은 조건이 겹치면서 관절이 잘 버티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저는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를 이런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생겨 경고등이 켜졌는데 경고등 전구를 빼서 일단 불만 꺼버린 상황과 비슷하다고요. 경고등이 꺼졌다고 엔진 상태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절도 마찬가지로 연골 상태, 주변 근육의 지지력, 보행 패턴, 체중 부담, 자세 습관 같은 환경이 그대로면 통증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냐, 한의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관절이 왜 반복해서 무리가 가는지, 무리의 조건을 어떻게 줄일지,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저희 구리한 양한 의원에서는 주사를 자주 맞았던 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보려고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는 주사를 절대 맞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사에만 의존하던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주사 간격을 서서히 늘리고 그 사이에 관절을 버텨줄 근육과 자세, 생활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먼저 초기 평가를 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붓는지, 열감이 있는지, 계단이나 쪼그려 앉기, 걷기 같은 어떤 동작에서 더 아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근 관절 주사를 맞았는지, 맞았다면 언제 어떤 부위에 몇 번 맞았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초음파로 관절과 힘줄 상태를 같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통증과 긴장을 조절하는 치료를 단계적으로 조합합니다.
침치료나 약침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과 주변 조직의 부담을 줄이고 국소순환과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오래된 근막 유착이나 몸의 틀어짐 때문에 특정 관절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도침이나 추나요법을 선택지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 만성 관절통이 오래된 분들은 체력, 수면, 소화, 체중 같은 전반 컨디션이 같이 무너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상태에 따라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번에 끝내자가 아니라 재발을 줄이는 구조로 생활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실제 변화는 보통 이렇게 표현됩니다. 처음에는 주사 생각이 조금 덜 난다. 계단 내려갈 때 찌르는 느낌이 줄었다. 밤에 뒤척일 때 통증이 덜해서 잠이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 불편이 먼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 간격이 길어지는 방향을 함께 목표로 잡습니다. 완전히 안 아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버티는 방법이 주사 한 가지에서 여러 관리로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생활관리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최근 주사를 맞았다면 진료 시 꼭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위에 언제 맞았는지에 따라 치료 강도와 접근을 더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단과 쪼그려 앉는 시간을 줄이세요.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고 집안일도 쪼그려 앉기보다 의자나 보조의자를 쓰는 게 관절에 훨씬 낫습니다. 셋째, 걷기는 짧게 자주가 안전합니다. 1시간 몰아서 걷기보다 1520분씩 하루 23번으로 나누는 게 관절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넷째,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을 키우세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반스쿼트, 엉덩이 조이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관절은 근육이 지켜주는 면이 큽니다. 다섯째, 체중과 혈당 관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사 후 혈당이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 식사, 운동, 약 조절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절 주사는 잘 쓰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간 반복해서 맞으면서 그 사이 관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은 천천히 쌓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관절 상태가 어떤지, 주사를 얼마나 어떻게 맞았는지, 앞으로 어떤 속도로 관리해 갈지 진료를 통해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심하게 둔해지거나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거나 휴식해도 밤에 계속 깨는 통증이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 또는 응급평가를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일 때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